깐깐한 정치 이강윤 정치문화연구소 소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주변에 수능 본 수험생 있으세요? 없어요. 저는 없는데 그렇구나. 예. 생각보다 날씨는 춥진 않았고. 그죠. 항상 수능일에는 추웠었는데. 12년 동안 해서 오늘 하루에 뭘 결판 지어야 한다는 거 좀 가혹하긴 하죠, 사실. 그렇죠. 예. 근데 돌이켜 보면 또 중요한 순간이었고 좋은 경험이었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모두들 애 많이 쓰셨습니다. 네, 애 많이 학생과 쓰셨어요. 학부형 모두. 예. 혜진님께서 이거 PD핑이 좀 읽어야 될 것 같은데요. PD핑님, 혜진님께서 저번에 뭐라 그러셨죠? 그 영상 스티커를 만들 수 있는 그 끝장뉴스 로고를 PD핑 들으셨나요? 네. 네, 들었다고 합니다. 혜진님 감사합니다. 챙겨주셔서. 네. 자, 본격적으로 주제를 좀 다뤄볼 텐데요. 한미 팩트시프트 문안. 오늘 오전에 뉴시스였나요? 어디에서? 예, 문안이 확정됐다라는 보도가 나와서, 그러면 오늘 중으로 나올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대통령실에서 바로 아니라고 입장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지금 이 팩트시트의 협상 과정이 굉장히 좀 혼란스럽다라고도 볼 수 있는 한 장면인 것 같았어요. 예, 조금 복잡한 한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예. 특히 핵 추진 잠수함의 연료 공급 문제인 것으로 여겨지는데, 아무튼 아침에 뭐 통신사 보도는 성급한 오보인 걸로 일단은 났고, 아마 빠르면 주 내로, 아마 이때의 주는 내일 모레 또는 일요일까지 포함하는 그 언저리에는 공개가 되지 않을까. 거의 다 관세 부분은 다 됐는데 나머지 부분에서 조금 이견을 마지막 조율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말씀대로 나머지 부분은 거의 다 아예 문안이 이제 확정 거의 되어 있는 상태인데 두 가지, 그러니까 사용 후 핵 연료 재처리 문제, 그다음에 우라늄 농축 문제.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제 핵 관련 뭔가 무기를 제작할 수 있는 것과도 연관이 되니까 맞아요. 예, 약간 이 부분에 있어서 서로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두 단계쯤 더 나가면 그렇게 될 수 있거든요. 예, 그쵸. 사용 후 핵 연료를 예. 재처리해서 플루토늄으로 만들면 예. 그거가 핵 무기가 될 수 있으니까 지금 한미 원자력 방위 협정 그거하고도 직결되는 건데 그것을 염두에도 좀 두긴 뒀겠지만은 우선은 미국이 그 핵 연료 잠수함 추진에 필요한 핵 연료를 우리한테 팔려고 하는 거고 우리도 원전을 몇십 년째 가동하고 있고 사용 후 핵 연료의 처리 문제로 굉장히 큰 국책 사업인데 그리고 기술도 충분히 있고 우리 국내 발전하고 남은 사용 후 핵 연료를 전홍축 우라늄 재처리해서 잠수함에 쓰면 좀 좋아요. 우리가 원래 요구했던 건 그건데 미국은 no, 우리 거 사다 써. 일단 돈과 기술의 문제를 좀 고집을 부리는 것 같고 영국한테도 그랬어요. 1959년에 영국이 핵 잠함 만들 때 미영 간에 영국도 당연히 그때 원자력 발전을 하고 있었고 원자력 무기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잠수함 연료는 미국한테 사가게 했어요. 그래서 영국도 할 수 없이 겨자 먹기로 그거 했죠. 사다 썼죠. 예. 이게 그러니까 핵 연료 재처리 관련해서 아까 이제 두 단계 정도 남았다라고 했는데 안규배 국방부 장관이 관련해서 우리가 2단계까지 조처를 취할 수 있는 방안을 협상 중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팩트시트 안에 이 내용을 넣는 게 크게 부담이 되지 않는 상황이고 이미 한미 정상회담 때 관련한 내용들이 오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국의 대통령이 오케이 한 걸로 저는 들었었거든요. 실무자 간의 구체적인 문제까지는 그때 딕션이 엄밀히 없었기 때문에 두 트럼프와 이재명 대통령 사이에 실무 라인에서 조절할 때는 지킬 건 지키고 이건 너네 거 이건 우리 거 명확히 가를 건 갈라야 되잖아요. 그 과정에서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팩트시트가 관세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파트별로 다 만들거든요. 각기 만들어서 총괄 취합을 하는데 지금 요 부분만 아마 지금 아직 정리가 안 돼서 종합 발표가 안 되고 있을 거예요. 그렇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러트닉이 좀 목리를 부리고 있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네. 예. 자기들 팔아먹으려고 하는 게 일단은 앞서는 것 같아요. 영국 선례도 있다시피 우리가 정하는 룰대로 우리가 정하는 단계에 맞춰서 재처리된 전홍축 우라늄 그것을 갖다 연료로 써라라는 거고 우리는 처음에는 우리가 가급적 해보려는 마음도 있었고 근데 우리 걸 쓰게 하면 한미 원자력 방위 협정도 일부 손질을 해야 할 거예요. 예. 그리고 트럼프도 그걸 말한 건 아니고 우리가 대통령이 그걸 요구했더니 트럼프는 이렇게 받았죠. 한미 정상회담 때 정확히는 미국에 있는 필리 조선소에서 만들자. 그러니까 우리는 A를 말했는데 저쪽은 A 다시 또는 B를 말하면서 결국은 다 보도는 어떻게 됐냐면 우리도 핵 추진 잠수함을 갖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야마가 잡혔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을 구체화시키는 과정에서 러트닉은 그 연료 부분, 연료가 사실은 중요하죠. 그거 없으면 갈 수가 없으니까. 근데 SMR 소형 원자로에다가 태워가지고 그 연료를 태워서 운항을 하는 건데 그걸 미국 측에서 정하는 룰대로 사다 써라라는 겁니다. 지금. 이게 그러면은 사실 이제 팩트 시트가 지난주에 비서실장의 경우에는 강우식 비서실장이 지난주에 완성될 거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굉장히 늦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럼 이 문구를 끝까지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 미국이 네. 계속 이게 안 협상이 안 될 수도 있나요? 최악의 경우에는 그렇죠. 그렇군요. 네, 최악의 경우에는 예. 그리고 양측 다 이걸 매우 중대한 문제로 여기는데 서로 한치의 협상 진전이나 양보가 없이 교착 상태라면 이것을 발표하는 것이 무산되거나 상당 부분 연기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관세 같은 데서 우리가 이미 합의해 놓은 것도 실효적 발효가 되는 게 지연될 수밖에 없고요. 그렇군요. 근데 아마 거기까지 가지는 않으리라고 저는 봐요. 두 정상 사이에 핵 추진 잠함을 큰 틀에서 완전히 합의를 보았지 않습니까? 그것도 트럼프가 굉장히 빨리 얘기가 오간 다음 날 바로 확인을 또 한 번 해줬죠. 미국 언론하고 워싱턴 포스트하고도 그랬고요. 그래서 저는 그건 되는데 그 실무적 운행 및 절차 문제로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은 핵잠 관련해서는 한국에서 선체와 원자로를 제작하고 미국의 봉인 핵 연료 한국 제공 등과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팩트시트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소식은 전해져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핵잠 관련한 문제가 아니라 핵 연료 제처리 연료. 관련한 문제다. 오늘 G7 말씀하시죠. 필리조선소 예. 우리 한화 오션이라고 그러죠. 옛날 대우조선이 이제 이름이 바뀌었으니까 한화가 인수하면서 거기서 잠수함을 건조하는데 거기 배 건조 역량, 기술, 설비 이런 게 조금 문제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시간이 조금 걸리지 않을까. 예, 그렇게 되면 너무 지연된다. 그러게 이런 우리 얘기가 있죠. 국내 조선소 많은데 거기서 하면 되는데 말이에요. 일단 한미 원자력 협정 자체의 그 구조 자체를 흔들 수 있다라고 그것 때문에. 미국이 생각하고 있다. 오늘 G7 외교장관 회의가 있거든요. 네. 여기에서 이제 조현 외교부 장관, 루비오 국무장관이 만납니다. 여기서 요거 관련한 내용들이 좀 다뤄질까요? 당연히 논의는 될 겁니다. 근데 그들에게 이 문제를 해결할 전권을 우리는 조현, 저쪽은 루비닉에게 준 건 아마 아닐 거기 때문에 서로 인식의 공감대를 넓히는 수준에서 얘기는 오갈 수 있겠으나 지금 여기서 약간은 꼬여 있거나 서명이 지체되고 있잖아요. 그걸 저쪽에서 얘기를 해서 이렇게 할 성질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설령 두 사람이 그 채널에서 뭔가 얘기가 오간다고 해도 각각 본국의 주무 라인 그리고 결국은 최종적으로 각 국의 대통령에게 보고가 돼서 승인이 필요하겠죠. 예, 사실 이 핵 연료 공급은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에게 직접 요구했던 사안이기도 하거든요. 우리가 요구했던 게 처음에 그거였어요. 그렇죠. 그리고 당시 정상끼리 만났을 때는 굉장히 긍정적인 이야기가 오갔다고 알고 있는데 러트닉 상무장관이 그러면 트럼프의 뜻과 반하게 좀 목리를 부린다고는 보기가 좀 힘들지 않습니까? 반하는 건지까지는 모르겠는데 러트닉은 아마도 미국의 이익, 안보적 이익 플러스 경제적 이익 이것을 좀
완강하게 지켜내려는 게 좀 강한 것 같고 트럼프는 굳이 그것을 말리거나 그러고 있지는 않아 보여요. 아,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의미하는 걸 트럼프보다도 러트닉이 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이 팩트시트에 이 내용이 담기면 다른 나라와의 협정까지도 좀 흔들 수도 있잖아요. 뭐 이런 당연하죠. 것까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도 좀 궁금하고 사실 팩트시트가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야당에서는 이걸 정치 문제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왜 이렇게 계속 예. 늦어지는 예. 거냐, 얼마나 굴욕적이길래 밝힐 수 없는 그 무엇이 있어서 계속 차일피일 미루는 거 아니야?라고 지난주부터 계속 공세를 펴고 있잖아요. 예. 그러지는 않을 터인데 그리고 보안이 굉장히 중요하고 실은 그동안 한 두 달 넘게 지속해 왔던 협상의 마지막 활용 점정하는 순간이거든요. 팩트 시트를 만든다는 것은 서로가 최종적으로 조율되고 합의된 것을 문면 기록으로 남기고 공표하는 것이니까 그리고 이게 모든 것의 기준점이 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래서 매우 중요한 건데 그렇기 때문에 보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겠고요. 정치 공세에 일일이 대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 예. 지금 관련한 보도들을 보면 금명간 네. 발표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많이들 보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어떻게 발표가 되는지 좀 관심 있게 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늦어도 다음 주 초까지는 뭐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군요. 지금 거의 이거 예. 하나 남은 영국인데.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너무 뭐 지연된다고 해서 크게 문제되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나요? 악영향이라든지. 대세를 거스를 만큼의 그건 아니고요. 그렇군요. 네. 예, 예. 미국 같은 경우에 셔다운이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이 되다가 일단 43일 만에 오늘 하원 의원들의 표결까지 마무리되면서 예. 예, 트럼프가 서명을 하고 셔다운이 종료가 됐습니다. 네, 네. 요거 이제 그 미국 경제가 다시 잘 돌아갈까요? 경제 지표도 사실 블랙아웃 되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렇죠. 예. 일단 확실한 건 셧다운이 해제되면 돈이 다시 돌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동안은 완전히 묶여 있었어요. 심지어 인건비도 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75만 명인가 73만 명의 미국 연방 공무원들이 무급으로 무급휴직 상태였어요. 예. 43일간 예. 거의 한 달 보름이죠. 와. 그리고 저소득층 약 4,300만 명에 대한 식비도 중단이 됐어요. 그러니까요. 그럼 이 사람들 어떻게 살았겠어요? 뭐 쿠폰이나 바우처 등등으로 하는지 뭔지 모르겠는데 미국에서 식비를 나라 돈으로 지원할 정도면 최고로 어려운 계층일 텐데 무려 43일간이나 굉장히 예. 길었죠. 이것도 예. 트럼프와 정치권의 갈등이자 압력이기도 하고 트럼프 고집도 많이 작용했습니다만 어쨌거나 기다렸다는 듯 트럼프는 사인을 했으니까 이제 공식적인 돈이 다시 돌게 된다는 것, 그다음에 정부 지출과 계획된 예산이 집행이 다시 재개된다는 것. 예. 그러면 돈이 도는 건 경제의 처음이잖아요. 매우 중요한 부분이니까 최악의 고비는 넘긴다 이렇게 봐야겠죠.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경제 관련 지표들을 다시 재수집, 재생산, 재발표한다는 것. 이건 매우 중요하죠. 예, 저희가 이제 표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그렇군요. 43일간 정말 역대 최장의 셧다운 상태였고 그로 인한 그 영향만 해도 이렇게 대단합니다. 네, 그 연 환산 기준 경제 성장률이 1~2% 포인트 감소할 정도로. 그렇죠. 만약에 이게 예. 계속됐다면 그렇죠, 그렇죠.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한 지금 43일 만에 영향입니다. 풀린 건데 한 예. 달 보름이니까 한 10분의 1 정도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하. 근데 이게 계속됐다면 GDP가 최대 2% 포인트가 빠지는 것이 어마어마하고 예. 연방 공무원 숫자가 75만 명이군요. 제가 예. 아까 73만 명이라고 그랬는데 정정하겠습니다. 네, 사실 그 다음으로 길었던 셧다운이 지난 이제 트럼프 1기 때 있었던 일인데 2기 때 또 다시 이렇게 뭐 무급을 받았던 공무원들 다시 뭐 월급 받는다고 하고요. 소급 적용돼서 예. 해고됐던 공무원들도 다시 돌아온다고 합니다. 예. 경험이 많은 만큼 빠르게 다시 정상화되는 모습. 하여튼 예. 하여튼 항상 뭐 무슨 문제를 좀 많이 일으키는 편이에요. 예. 이게 이 사람의 문제 해결 방식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자꾸 거듭되니까 네. 트럼프 스타일이자 쟤는 저렇게 문제를 해결하나라는 예. 거죠. 그렇군요. 예.
일단 우리에게 중요한 건 이제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칠 네. 연준의 금리 인하 그 방향성에 대해서 좀 분석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네. 12월에 그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가 열립니다. 예. 거기에서 이제 연준이 금리를 다시 낮출 것이냐. 아니면은 제롬 파월 의장은 이제 낮추는 것에 대해서 되게 좀 뭐랄까요? 주저 그렇죠. 뭐 매파적인 약간. 성향이라고 보여지기 예, 때문에 예. 안 할 것 같은데 근데 또 트럼프가 이 연준에 본인의 인사들을 친 트럼프 인사들을 많이 심어놨대요. 예. 예, 이번엔 좀 어떨 거라고 보세요? 그들이 강력히 요구하고 있죠. 금리를 낮추면 은행이 시중에 있는 돈을 쫙 빨아들이는 게 고금리 일대인 것이고 예, 예. 금리를 낮추면 경기 활성화 효과가 당연히 나지 않겠어요. 그렇죠. 지금 미국 고용 시장이 그렇게 좋지는 않으니까. 예. 트럼프는 누구가 되었거나 마찬가지겠지만 경기가 좋아야 일단 인기가 좋거나 유지가 됩니다. 경기가 빡빡하면 다들 욕하게 돼 있죠. 예. 아휴, 나란 일을 정책을 어떻게 하길래 이렇게 빡빡하고 힘들어 그럴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계속 금리를 낮춰달라고 그랬고 올 초까지만 해도 매우 상황이 좋아서 4번 또는 5번의 금리 인하가 있을 거라고 봤는데 7, 8월을 넘기면서 조금 사정이 바뀌었고요. 그래서 다들 12월에는 한 번 더 금리를 해서 연내에 3번 정도 금리를 하리라고 봤는데 고용시장이 조금 사정이 안 좋고 하니까 파월 의장을 비롯해서 금리 인하에 소극적이었어요. 그런데 친 트럼프 인사들이 무슨 소리냐 0.5% 빅컷 아하. 크게 내리면 빅컷이라고 빅컷. 크다는 뜻으로 예. 그렇게 주장해 왔는데 조금 사정이 좋지 않고 또 셧다운 기간에 미국의 뭐 각종 경제 지표들이 있잖아요. 그거 생산도 중단이 돼요. 그러니까 나라가 그냥 일을 아무것도 안 해요. 하면 또 불법인 거고. 그래서 고용 지표 뭐 1차 산물 지표, 서비스 관련 지표 등등등이 아예 생산이 안 됐기 때문에 미국 경제가 정확히 어떤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인덱스 아하. 지수가 없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더 논쟁이 커질 수 있겠죠. 감으로. 예. 나는 내가 볼 땐 지금 더 나쁘거든. 빨리 연준을 열어서 금리를 내려야 돼라는 게 친 트럼프 인사들의 얘기고 저쪽에서는 무슨 소리야 무슨 근거로 이렇게 한 거야 하는데 이제 셧다운이 해제가 됐으니까 다시 주요 지표들이 만들어져서 공표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논쟁이 벌어져도 기준이 되는 숫자는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조금 논쟁의 합리성을 되찾을 가능성이 있고 일각에서는 그래도 어쨌거나 금리를 적게나마 낮출 필요가 있다는 게 아직은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인사 친 트럼프들이 주장하는 빅컷은 아니고 아니고 0.25% 포인트 그러니까 스몰 컷이라고들 부른대요. 빅 에 반대되는 예, 예. 의미로 그 정도는 내리게 될 가능성이 좀 더 커 보이는 것으로 월가나 워싱턴 관가에서는 전망을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도 근데 이게 미치는 영향이 커요. 그러니까 미국의 말입니다. 금리 인하는 국제적으로 어마어마한 파장을 미칩니다. 예, 당장. 맞습니다. 네. 예, 근데 저희는 사실 앞서서 금리를 이미 인하한 상태이긴 그렇긴 하기 한데. 때문에 많이 인하한 상태이긴 네. 하기 때문에 큰 영향은 아니더라도 아무튼 늘 연준의 선택에 따라서 그럼요. 전 세계의 경제들이 출렁이었기 때문에 거기가 기침 한 번 하면 뭐 부르르 떠는 나라가 많으니까.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무튼 경제 데이터가 이제 다시 돌기 시작해서 거기에 대한 분석들이 이루어지면 그게 중요하죠. 예, 이런 분열들도 정리가 될 거다. 그렇죠. 자, 이렇게 지표가 집계되고 있으니 이걸 기준으로 금리를 내리되 어느 정도가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잡아가지 않겠어요? 예, 알겠습니다.